최근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일본 상황은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혼비백산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진이 정말 무서운 점은 한 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3차적으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규모가 정말 큰 지진이 동반되었을 때 이에 대한 후폭풍인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지진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중 하나로 크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유명한데, 유독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0% 이상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본의 지진과 관련해 해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지진을 경험한 외국인이 올린 글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나는 정말 무서운 죽음과 삶의 경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린다. 나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컴퓨터 개발자인데, 지진이라는 것을 상상으로만 생각해보고 살면서 이것을 겪어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일본에서 큰 지진을 겪어보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일본에 와서 살게 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나는 사실 일본에 와서 살기 전에는 한국에서 컴퓨터 개발자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 컴퓨터 개발자 직업상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던 나는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 내 첫 직장은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IT 강국답게 연봉도 내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대우도 굉장히 좋았었어.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편하고 행복했었지.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내가 과연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정말 많았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 내가 했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지. 그만큼 한국에서의 삶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어. 한국에서 일을 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본의 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나는 그 제의를 뿌리치려 했지만 일본 회사 측에서 연봉을 엄청나게 높게 불렀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는 정말 아쉬웠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지. 그런데 막상 일본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는 일본에 온 것을 굉장히 후회하게 되었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한 혜택들을 일본에서는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일생생활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어. 인터넷도 한국만큼 빠르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녔을 때 뭔가 굉장히 무섭고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됐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배달 문화였는데,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배달이 가능해서 음식을 자주 시켜 먹을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배달 문화가 한국만큼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배달시켜 먹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어. 가뜩이나 나는 컴퓨터 개발자가 직업이라서 직업 특성상 밤 늦게까지 작업하고 게다가 혼자 살기 때문에 음식을 새벽에 배달시켜 먹을 때가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배달을 시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지. 한국이 정말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니까 나는 당연히 일본도 한국처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생각들이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지진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게 되었어. 너희들 건물이 흔들리는 걸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있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지내던 숙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야.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때 나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발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하늘에 열심히 기도했어. 그렇게 어느 정도 지진이 멈추게 되었을 때 나는 빠르게 밖으로 나가서 안전한 대피소로 도망갔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대피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는 거야.
거리는 아수라장이고 일본 시민들도 겁먹은 상태로 대피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아무튼 나는 일본에서의 상황이 진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연봉이고 뭐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안전하고 평화로웠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리워. 한국을 떠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인 것 같아. 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정말 웃긴 나라인 것 같아. 시대적으로 수많은 역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지배라는 현실까지 무시하며 남의 문화를 자기 문화라고 우겨대는 억지와 떼거지 습성이 있는데 분명 자기들도 억지 부리고 있다는 걸 잘 알 텐데 왜 계속 사서 미움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 일본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 나도 옛날에 일본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일본인을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일본인 개개인은 겉보기에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보이는데 정말 웃긴 것은 속마음과 바깥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일본인들은 싫어도 실은 내색을 안 하고 슬퍼도 드러내서 슬퍼하지 않아. 거절할 때도 직접 대놓고 거절하지 않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말을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인의 말을 들을 때 머리를 잘 굴려서 해석을 해야 하지.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의 폐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행동하지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겉과 속이 달라 뒤통수를 치는 야비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 전통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온천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온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본 시민들이 갑자기 나를 보고 화를 내더니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왜 쫓아내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몸에 타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지. 나의 나라에서는 타투가 하나의 개성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 문화에서는 타투가 매우 금기시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일본에서는 타투를 한 사람을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답답하고 보수적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신기할 뿐이야. 굉장히 무서운 경험을 했구나. 너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간다. 나도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도저히 정이 안 가는 나라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작았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좁은 골목길, 소형차, 아주 작은 가게, 작아도 너무 작아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마치 내가 거인처럼 느껴졌었거든. 거기다가 지진까지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니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까지 일본에 여행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